경남대학교 신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행사장에 가서 직접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저희 학부 학생 중에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이 되면서 제가 행사장에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어서 그 영상으로 좀 대체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공학적 접근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지역혁신센터 부센터장이면서 제 전공은 기계공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공학 중에서도 기계공학적으로 접근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든 주제와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 체온계 만든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 영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영상을 좀 짧게 보고 가보겠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사냥 중 한 명이 중독 상태라는 건데요. 중독 아동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 부여되는 이른바 현금 기록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본 현상 같으면은 그 조카나 아이를 둔 분들 같으면은 많이 접해본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큰 문제였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 매체,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좀 보다 심각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팀의 학생의 조카의 실제 모습입니다. 핸드폰을 쓰다가 엄마가 못 쓰게 하면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좀 난폭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학생들, 여기 사진에 있는 3명의 학생들이 주변에 아이를 둔 어머니들과 그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의 이름은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본 현상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19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성인보다도 자제력을 좀 가진 성인보다 유아동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질병은 신체적, 정신적 다양한 안 좋은 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스마트폰 거치대고, 이 거치대가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과 연결되고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 그 영상 보는 자제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현재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현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미지와 같이 핸드폰은 이 거치대에 올리면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페어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거리 센서가 존재하고, 전문가의 소견으로 의하면은 30cm 이상의 거리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가 눈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cm를 세팅을 하고 30cm 이내에 핸드폰을 보게 될 경우 핸드폰을 차단하는 거죠. 화면에 스크린 차단 이미지를 올려서 아이들이 영상이 가려지게 하면은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스크린이 차단되니 다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하드웨어 스마트폰 거치대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이 앱도 직접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능은 스크린 차단 기능과 함께 시간 타이머 기능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노래와 여기 있는 이미지에 나오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이미지가 뜨면서 시청을 제한하는 기능 두 가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학생들이 이제 만든 앱, 그 다음에 추후로는 앱에다가 사용량 그래프도 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이제 그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런웨이나 운동 여러 앱들이 이제 데이터 공유하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데이터는 추후에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병원이나 연구소나 학교로 제공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 뭐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 지침을 만드는데 충분하게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본제품의 마지막으로 본제품의 지속 가능 여부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작품으로 경진대회를 나가도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이 본제품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 스마트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구동이 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를 듣고 있는 이제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는 저희 스마트폰 안에는 거리 센서가 없기 때문에 본 기능이 구현은 안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안으로 거리 센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거리 센서를 제어하는 앱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그 스마트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빨래 집게 형태나 아니면은 보다 간편한 형태로 만든다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PC, 태블릿, TV와 같은 여러 매체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올바른 습관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질병이라고 분류했던 스마트폰 관련 질병들 예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문화 형성, 생활 복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기계공학부 3명, 그리고 디자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학교의 산업디자인과 강하영 학생이 합류해서 본 제품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팀에서 그 수여받은 상장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스마트 채용계입니다. 그 채용계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발표장에도 못 가는 그 이유인 코로나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생각을 해보면 마스크, 그리고 체온계 뭐 등등이 있겠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기 초에 체온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체온계를 어떻게 수급할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와 저희 실험실의 학생들이 이 체온계를 만들고 제공해보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수업을 듣고 있었고, 수업하면서 이 주제를 제가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용한 제품 코딩, 그리고 도면 설계, 그리고 3D 프린터 외형 출력을 통해서 약 40개의 체온계를 한 일주일 만에 급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체온계만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체온계 안에 들어가는 그 체온 센서도 갑자기 막 가격도 높아지고 구하기 되게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때 일주일 하면서 한 3, 4일 정도는 이제 밤을 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에 기부하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총장님과도 사진 찍고, 학생들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뿌듯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여드린 작품 이외에도 그 다음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든 제품은 첫 번째 나오는 그 코비드 템퍼러처라고 해서 코비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 형태의 체온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체온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만 하지만 실시간으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동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작한 체온계를 이마에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여기 체온계에 있는 LCD 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한 체온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체온계죠. 하지만 우리가 정문에서 이 체온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와서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학교 내부에 상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체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아이템인 코비셋,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폰을 이어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비드 셋 이런 표현을 해서 코비셋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이어폰 형태로 제작을 했고 첫 번째 요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웨어러블 시계 그러면은 스마트 시계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이렇게 웨어러블 형태로 체온을 측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디다가 부착을 할까라고 여러 부위를 측정해 보니 여러분도 교수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막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어폰 형태로 체온계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체온 정보를 앱을 제작을 해서 그 앱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는 그래프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온도 36.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푸시 알람과 그 다음에 대처 방안, 뭐 산책을 좀 하세요,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것과 같은 대처 방안도 제시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단점이라고 보면은 하나의 제품만을 이제 하나의 사람 체온만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인데 우리가 집중 관제, 그러니까 중앙 관제라는 느낌을 보면은 여러 사람의 체온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아이템은 타겟은 병원 쪽으로 잡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체온계를 부착하고 그리고 10명, 100명의 환자들의 체온을 간호사 모니터에 이제 모니터링 되도록 하는 느낌으로 패치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착 위치는 손목, 귀뒤, 그리고 다양한 부착 위치에 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보정된 데이터, 보정된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이라고 하는 36.5도가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웹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체온 정보, 실시간 정보와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저희 지역의 체온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체온계 수급에 체온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캡스톤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서 교내 체온계를 기부하고 그 다음으로 만든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제품으로 해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출원과 창업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영상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공대 쪽에서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이라 그러면은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뭔가 창업 경진대회 발표 느낌으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이공계 느낌은 좀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의 접근 방법일 것 같은데 저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들고 아니면 장치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경남대학교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학적 접근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